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10cm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정장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준호 씨,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던데 괜찮아요? 준호야, 미안해. 지금 집이 좀 난장판이야. 금방 정리하고 나갈게.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채가 흐트러진 여자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두피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50대 후반의 이 여자는 평범한 가정부였습니다. 문 앞에 젊은 여자는 몰랐습니다. 이 가정부가 누구인지,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태양건설 본사, 강미란, 58살, 25년간 회사를 키워온 부회장. 태블릿 화면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서현, 29살, 구독자 80만 유튜버. 아들 준호가 1년 넘게 만나는 여자. 댓글마다 천사 같아요. 본받고 싶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서현 씨 배경 조사 끝났나? 예. 완벽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내가 박서현 씨 집에 가정부로 들어갈 거야. 부회장님께서 직접요? 박서현 씨는 나를 본 적 없으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해. 미라는 명품 시계를 벗었습니다. 가정부 소개소에 연락해. 강미란, 58살, 경력 12년. 아드님께는요? 철저히 비밀이야. 다음 날, 강남 타워 팰리스. 미라는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15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소개소에서 온 강미란입니다. 어머, 들어오세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프로필 받았어요. 58세, 경력 12년. 네.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유튜버라 주로 촬영하러 나가요. 주 5일 9시부터 5시까지. 서연이 금액을 적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서연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모습을 보겠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 오늘은 집에서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링 라이트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최근 다녀온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천사 같은 미소였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그 영상 편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또 실수해요? 월급 받아먹는 게 아깝네. 다시 해요. 오늘 밤까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정말 직원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미라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20대 여자가 명품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수선 맡긴 거 찾아왔어? 네. 그리고 강아지 미용도 시켰어요. 서연은 또 다른 가방을 건넸습니다. 은행 가서 이거 입금하고 와. 통장이랑 도장 안에 있어. 여자가 나가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매니저 정말 일 잘해요. 시키는 거 다 해주거든요. 애견 미용실도 데려가고 은행 업무도 보고.
편하죠. 오후 4시 경비원이 왔습니다. 아침에 택배 기사분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늦게 와서 늦다고 했을 뿐인데. 그래도 너무 화를 내시면 경비원분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관리비 내는 건 저예요. 서연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오늘 촬영하느라 힘들었어. 보고 싶어.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내일 저녁? 좋아. 준호가 가자는 데는 다 갈 거야. 나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순해요. 제가 하는 말 다 믿고. 그래서 좋아요. 미라는 손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 직원에게 하는 말,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준호에게 하는 목소리, 모두 달랐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사흘째,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 준호 씨한테 이거 받았어요. 5천만 원짜리예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태양건설 부회장 아들이잖아요. 결혼하면 제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게다가 제 말 잘 듣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준호 씨는 너무 순해요. 서연이 촬영 나가고 미라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촬영 취소됐어요. 짜증나.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던 서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제 방 책상 위에 서류 있었죠? 중요한 계약서인데 어디 갔어요? 미라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못 봤는데요.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제 방 청소했잖아요. 청소는 했지만 서류는 못 봤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는 책장 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소파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월급 받아먹는 게 아깝네. 오늘 밤까지 다시 해요. 전화를 끊고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방 청소 다시 해주세요. 아까 먼지 남아있더라고요. 아까 깨끗이 했는데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먼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다시 해주세요. 보통 가정부라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3초,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아줌마, 뭔가 다른데? 미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다시 하겠습니다. 미라는 청소 도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 같지 않은 느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아줌마일 뿐이야. 오후 5시 미란이 청소를 마쳤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응, 집에 있어. 보고 싶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일? 좋아. 준호가 가자는 데는 다 갈 거야.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진해. 제가 하는 말 다 믿으니까. 미라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큰 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준호요? 완전 제 손 안에 있어요.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은 팔고 그냥 돈 쓰면서 살면 되죠. 웃음소리. 사랑? 그런 거 없어도 결혼은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죠. 미라는 조용히 문을 나섰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연의 눈빛, 내가 똑바로 쳐다봤을 때 그 당황한 표정, 뭔가 느꼈구나.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방금 들은 전화 내용. 중요한 건 돈이라고. 미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나흘째. 오후 2시. 서연이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손목에 있어야 할 롤렉스가 없었습니다. 내 시계 어디 갔지? 서연은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세서리 케이스, 화장품 사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하던 미란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제 롤렉스 못 봤어요? 어제 화장대 위에 뒀었는데. 못 봤는데요.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10분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없어. 어디에도 없어. 천천히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제 방 청소했죠? 네. 이 집 드나드는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잖아요. 아가씨,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5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혼자 사라져요? 서연이 다가와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시계 어디 갔어요? 말해요. 미란은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 놓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 눈빛, 평범한 가정부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가방 보여줘요. 지금 당장. 미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손수건, 시계는 없었습니다. 주머니요. 미라는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 벗어요. 미라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연이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분명히 아주머니가 가져갔을 텐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찾아봤어요. 없다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네. 신고하려고요. 가정부가 제 시계를 훔쳐갔어요. 롤렉스 데이토나 5천만 원짜리요. 네. 지금 증거 확보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요.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시계를 찾았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면 끝난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준호가 완전히 깨닫게 해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것입니다. 오후 4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분이에요. 가정부 강미란 씨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가정부로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가방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은 가방을 확인했지만 시계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님, 이 사람 전과 기록 확인해 주세요. 아직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확실해요.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었거든요. 오늘 방 청소하실 때 시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경찰이 손을 들었습니다. 침착하시고요. 강미란 씨, 연락처 남겨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서연이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나중에 시계 나오면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예요. 미란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연이 갑자기 미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시계 어디 갔어요? 미란의 몸이 끌려갔습니다. 아가씨, 놓으세요. 시계 내놔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거짓말. 그때였습니다. 삐삐, 철컥,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급히 머리채를 놓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딱 10cm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서연 씨,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던데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지금 집이 좀 난장판이야. 가정부 아줌마가 실수해서 로비에서 30분만 기다려줘. 알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 뒤에는 머리채가 흐트러지고 손이 떨리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그만 가보세요. 내일은 안 와도 돼요. 미란은 흐트러진 머리를 그대로 둔 채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두피, 25년 넘게 누구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준호가 휴대폰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사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의실로 가세.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계 도난 누명을 썼어. 머리채를 잡혔고 경찰 조사도 받았어. 그리고 준호가 왔을 때 문 뒤에 나를 숨겼어.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8시, 박서현, 준호, 그리고 나. 박서현에게는 준호 이름으로 연락해.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다고. 준호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할게.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같은 날 밤 10시. 서연은 옷장을 뒤지다가 며칠 전에 쓰던 명품백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3초간 멈칫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 가방 바꾸면서 넣어뒀나 봐. 경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고했던 시계요. 찾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다른 가방에 넣어뒀나 봐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머리채를 잡았던 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어때? 시계 찾았으니 됐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시계 찾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다른 가방에 넣어뒀나 봐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미라는 차 안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시계 찾아서 다행이죠? 그럼 내일도 9시에 와주세요.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없어졌으니까요. 암튼 찾았으니까 됐죠.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머리채를 잡은 것, 도둑 누명, 경찰 신고, 모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니까.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2층 프라이빗 룸. 박서현과 준호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고급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손목에는 롤렉스가 빛났습니다. 준호야, 떨려. 괜찮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양건설 부회장, 강미란,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 좋은 인상을 줘야 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설거지를 하던 그 사람, 가정부, 강미란. 아니, 지금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 어머니세요. 태양건설 강미란 부회장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 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유튜버로 정말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요. 미라는 여전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 왜 그러세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 처음 만나는 거 맞나요?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니? 회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박서현 씨 집에 있었어. 가정부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가정부요? 그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박서현 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내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서현 씨는 SNS에서 착한 인플루언서로 유명하지. 하지만 내가 본 모습은 달랐어. 직원에게 전화로 욕했어. 또 실수해. 월급 받아먹는 게 아깝네. 매니저에게는 애견 미용실, 은행 업무 같은 개인 심부름을 시켰지. 경비원과 택배 기사한테도 함부로 대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너에 대해서도 들었어. 친구한테 전화로 말하더라. 결혼하면 채널 팔고 돈 쓰면서 살면 된다고. 중요한 건 돈이라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서현 씨가 롤렉스를 잃어버렸어. 나를 도둑으로 몰았지. 가방 뒤지고 신발까지 벗기게 하고 경찰까지 불렀어. 그리고 내 머리채를 잡았어. 시계 어디 갔냐고. 폭력을 쓴 거야. 준호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왔지. 그런데 박서현 씨가 문을 10cm만 열고 나를 문 뒤에 숨겼어. 준호는 기억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밤 10시 박서현 씨가 시계를 찾았어. 옷장 명품백 안에. 자기가 깜빡한 거였지.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오해해서 미안하대. 그리고 내일도 9시에 출근하래. 사과는 없었어. 머리채를 잡은 것. 도둑 누명. 경찰 신고. 진심 어린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계가 진짜 없어졌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머리채를 잡는 게 실수예요? 저는 서연 씨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가짜였네요.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돈 때문에 저를 만난 거고, 제 어머니한테 폭력을 쓰고 사과도 안 한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준호 씨, 제발.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서연 씨,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목에 롤렉스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직접 봐야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 힘이 있을 때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통, 굴욕, 분노.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기 유튜버 박서현, SNS 활동 중단. 구독자 80만 명 박서현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악플이 급증하고 구독자 수도 빠르게 감소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이 알려지면서 팬들이 등을 돌렸다. 노크 소리.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퇴근하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일 이후로 계속 생각해요. 저는 SNS만 보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SNS는 더 그래.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머리채를 잡혔을 때.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약자의 입장이 돼봤으니까 진짜 모습이 보인 거야. 그 말씀 기억해요.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고. 힘이 있을 때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정부, 경비원, 택배기사, 직원. 그게 본성이야. 앞으로는 사람을 잘 볼게요. 사람을 볼 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 그게 진짜 모습이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배웠습니다. 6개월 후, 회의실, 신입사원 환영식,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25년 동안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착한 척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가정부 생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